강원도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지난 6일 지방선거 도내 최대 격전지 중 하나를 꼽는다면 단연 춘천시장 선거겠죠. 그야말로 피말리는 접전 끝에 더불어민주당 육동환 후보가 당선됐는데요. 경제 전문가로서 단연간의 중앙행정부대 경험을 바탕으로 춘천시의 경제 활성화를 약속한 육동환 당선인. 헬로 이슈 토크, 오늘 육동환 춘천시장 당선인과 함께 당선 소감은 물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먼저 당선 먼저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먼저 민선 8기 춘천시를 이끌어갈 춘천시장 당선에 대한 소감을 들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떤 심정이십니까, 지금? 예, 10여 달 동안 준비를 했고요. 어려운 경선 과정, 그다음에 본선 과정을 거쳤습니다. 지난한 과정이었지만은 결과적으로 춘천 시민 여러분께서 또 유권자 여러분께서 저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우선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정이 어려운 만큼 앞으로 더욱 낮추고 겸손하게 시민들을 잘 모시면서 춘천을 발전시켜 나갔다는 그런 각오를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치열했던 경쟁을 함께한 후보들에게도 여러 차례 위로의 말씀을 또 건네주셨는데요. 이번에도 한번 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선거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하는 과정에서는 치열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마음에 없는 얘기도 좀 해야 되고 하는 게 선거이지만은 다 끝났고요. 같이 동반해 주신 최성현 후보님, 또 이광주 후보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잘 모시고 또 두 분의 말씀을 잘 듣고 시정을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바쁜 게 지나면은 또 따로 뵙고 인사를 드릴 계획을 있다는 네,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번 선거는 정권 혼입은 바람이 상당히 거셌습니다. 이제 그 와중에 일궈낸 승리라서 더욱 눈에 띄는 결과였는데요. 이제 개표 막바지에 그야말로 역전 드라마를 쓰셨는데 그 과정에서 좀 어떤 심정으로 개표 결과를 좀 지켜보셨습니까? 굉장히 어려웠죠. 사실은 다 시민의 뜻이고 또 제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은 개표가 진행되면서는 좀 당황도 하고 주변 참모들도 굉장히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 마음속에는 결코 제가 지지 않으리라는 이상한 믿음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믿음이 끝까지 저를 떠나지 않았고 결국은 이제 개표 막판에 전국적으로도 화제가 됐습니다만 맞습니다. 대역전극이 벌어졌습니다. 야구로 말하면은 9회 말에 역전 홈런이 나온 그런 식이 됐지만은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이 과정조차도 제가 앞으로 더 신중하고 엄중하게 시정을 잘하라는 사전적인 어떤 계시를 저한테 주지 않나 생각하고 마음을 그런 방향으로 다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당내 경선 과정부터 이제 현역 단체장을 제치고 봉선 승리까지 거머쥐셨는데요. 단연 육동환 후보에게 힘을 실어준 시민들 덕분일 텐데 이번 결과는 어떤 당부의 말, 어떤 메시지를 좀 전해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그때도 상당히 좀 어렵게 생각하고요. 최선을 다하는 서로 입장이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제가 비교적 큰 폭으로 경선을 통과했습니다. 경선 통과했을 때는 기쁨도 있었지만은 민심이 참 무섭구나, 엄중하구나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본선을 앞두고 있지만은 제가 시장이 되면은 정말 그 당시 경선 과정과 결과를 반면교사로 삼아가지고 시장직을 정말 잘 수행하고 하는 그런 배움의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로서는 힘들었지만은 유익한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네. 중간에 추가 질문 하나 좀 드리자면은 사실 이제 선거를 치르시면서 여러 가지 좀 신경 변화라든지 선거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민심이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를 좀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예,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정도 이제 굉장히 잘 해야 되고요. 모든 것은 시민의 눈높이에서 일을 해야겠다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제가 민심을 거스리거나 독단적이 되면은 가차없이 어떤 민심은 저에 대해서 응징을 하려 생각합니다. 항상 신중하고 경계하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선거 과정이 저한테 준 아주 귀중한 교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사실 도 전체는 물론 전국적으로도 이제 국민의힘이 압승을 거둔 선거였는데요. 그런 와중에 춘천 시민의 선택을 받으셨어요. 여기에는 어떤 요인이 좀 작동을 했다고 보십니까? 아까 이제 큰 바람이 불었죠. 대부분이 피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그런 강력한 바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회생한 거는 춘천 시민께서 그간의 어떤 춘천시정의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많이 이제는 좀 더 이상 이러면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하신 것 같고요. 말씀드리면은 그 시의 어떤 리더십에 대한 그 반성과 어떤 그 교체에 관한 열망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네. 여행이 육동한 저 자신이 이 시기에 그런 대안으로서 시민들이 저를 보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꾸 말씀드리기에도 민망하지만은 저는 그 경제 정책이나 국정 전반을 오랫동안 달아온 그런 경험이 있는 행정가고, 두 번째는 소통도 잘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 시민들뿐만 아니고 지역의 여러 그 분야하고 잘 소통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제가 오랫동안의 관계에서 다양한 일을 하다 보니까 중앙 안팎으로 상당한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마 춘천을 발전시키려면 부득이 그런 것도 큰 자산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면들을 시민들께서 다 봐주시고 그래도 저를 선택해 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가로서의 경험과 소통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전국적으로도 또 강원도를 비롯해서 도내 18개 시군 중에서 14개 시장 군수가 국민의힘인 상황입니다. 네. 시정 운영과 예산 확보 측면, 그리고 정부와 강원도 간 소통에는 문제가 없을지에 대한 우려도 사실상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예, 정부로 얘기하면은 저도 오랫동안은 정부에서 여야 상대로 일했지만은 정부는 여야 가리지 않고 모든 그 시민들, 국민들을 위해서 일합니다. 그래서 제 경험으로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고, 혹시 그런 정보가 있다면 그건 잘못된 정보죠. 네. 예, 두 번째는 이제 지역 내에서 얘기입니다. 새로운 변화가 돼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진솔하게 정말 춘천의 이익을 위해서 바르게 일하면은 정파적인 문제는 없더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리 그 야당뿐만 아니고 여당 의원들께도 더 낮게 겸손하게 접근하고 진심을 다해서 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런 바뀐 그 정치 구조 때문에 걱정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제가 잘하리라 생각하고요.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요. 아마 우리 그 여당도 또 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한나가 되리라 믿고 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 저희 방송에서 이제 나오셔가지고 경제 전문가로서 춘천을 첨단 지식산업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네. 앞으로 4년간 춘천이 어떻게 변화하게 될 거다라는 걸 한 번 더 말씀해 주신다면은. 예,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고, 첫째가 이제 첨단 지식산업의 메카로 만드는 거고요. 그것을 잘 뒷받침하려면 춘천이 교육적으로도 성숙하고 완성된 도시가 돼야 된다는 거. 세 번째는 춘천의 어떤 그 고유한 그 자산인 자연이나 경관을 활용해 가지고 아주 최고의 품격 있는 관광지대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다 드렸습니다. 이제 취임하면은 이것을 위한 어떤 기초를 단단히 닦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을 갖다 단기적인 성과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것들은 씨를 뿌리고 거둘 때까지는 일정 기간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먼 장래를 바라보고 춘천에서 큰 아이들의 미래를 받아보면서 그 기본을 단단히 하고 플랫폼을 제대로 까는데 4년 동안의 주력을 하겠습니다. 또 단기적으로 필요한 일은 또 단기적으로 잘 해나가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춘천이 굉장히 좋은 사회입니다. 인구가 아직 30만이 안 되지만은 원래 안온한 교육 문화 도시였고요. 네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얘기는 춘천이 어떤 공동체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도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따뜻하고 배려하는 그런 좋은 공동체, 또 어르신들이나 장애인, 사회의 어떤 그늘진 계층들을 잘 우리가 보살피고 도우는 그런 좋은 공동체를 만드는데도 시장으로서 주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네, 듣다 보니까 드는 생각인데, 사실 이제 당선인 분께서는 머릿속에 이제 시정에 대한 구상이 어느 정도 이제 틀을 잡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중앙 행정 경험이 많으시다 보니까 이제 시청에 있는 공무원분들은 사실 걱정이 좀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예, 저도 간혹 듣습니다만은 이제 두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일이라는 측면하고 개인 육동안이라는 측면입니다. 일이라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중앙부처나 자치단체나 다름이 없습니다. 공직자는 정말 시민만 바라보고 열심히 일하고
일을 통해서 보람을 갖는 겁니다. 그 이상 무슨 그 어떤 목적이 있겠습니까, 네네. 그죠?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춘천시의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과거에 다르게 또 일에 더 열심히 하시고 또 학습하고 또 서로 소통하면서 부서 간에 일을 잘 하고 또 저를 잘 뒷받침해 주리라 믿습니다. 그것이 시민을 위한 당연한 도리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개인 육도안인데 저는 뭐 중앙부처 관료 생활하면서 잘 소통했고 여러 그 상하 동료들과 잘 일을 했습니다. 제가 2007년에 기재부 노동조합에서 닮고 싶은 상사로 뽑힌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이것은 개인적으로는 뭐 굉장한 영광이었죠. 닮고 싶은 상사라는 것은 단순히 일만 잘하는 게 아니고 직원들하고 잘 소통하고 또 평소에도 좋은 유대 관계를 가진 그런 것들이 평가되지 않았겠습니까? 네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시장이 되더라도 우리 시청 공직자들하고 잘 어울리고 재밌게 일하고 잘 소통할 겁니다. 저를 그냥 큰 형으로 봐주시고 같이 재밌게 일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춘천시청의 직원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춘천 발전의 큰 그림 외에도 당장 해결해야 될 사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이제 김진태 도지사 당선인이 이제 캠프 페이지의 도청사 이전 관련해서는 이제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라는 말씀도 해주셨고 시내버스 공영제 갈등 같은 경우에도 시급한 현안으로 꼽히는데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좀 풀어가실 생각이십니까? 어제 제가 김진태 지사 당선자를 만나서 몇 가지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어제는 이제 원래는 그 예방하는 자리였는데 네네. 만나다 보니까 부득이 그런 주제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 도청 신축 이전 관련돼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캠페지로 현재로서는 논의가 됐지만은 그것은 그거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고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논란이 그 이제 춘천 밖으로 퍼지는 것을 갖다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그렇지만은 이제 그런 과정에서 어떤 절차적인 문제라든지 과연 그것이 적정하냐에 대한 시민들의 염려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취임 전이나 취임 후에나 그런 여론을 잘 듣고 아마 정리해 나가는데 기본적으로 이거는 뭐 도지사의 소관이기 때문에 잘 협의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도청 신축 문제는 춘천시의 어떤 미래 발전을 위해서도 네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제가 도하고도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의견을 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는 뭐 시장으로서 당연한 도리고요. 그래서 큰 걱정도 있지만은 하여튼 시민들 걱정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잘 정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버스 노선 문제도 뭐 그 여러 가지 현안이 있는데 아마 대표적으로 시민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버스 노선에 관한 얘기이고 네, 어제도 맞습니다. 그런 얘기가 네네. 나왔습니다만은 하여튼 버스 노선도 시민의 관점에서 잘 정리해 나가는데 이게 또 한 번 또 정해진 거를 갖다 고치는 거는 또 그다지 쉽지는 또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너무 또 서두르면은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르되 그래도 그 제대로 된 그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조금은 좀 참고 기다려 주시면은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현안들이 있습니다. 차곡차곡 하나하나 잘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치열한 선거였던 만큼 반대편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후보님을 당선인분을 지지하지 않았던 시민분들도 꽤 많으시거든요. 이분들에 대한 민심도 하나로 모으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제가 이제 후보 시절에 여러 번 그런 멘트를 했습니다. 저는 시장이 되면은 뭐 정당이라든지 이념, 진영, 학교, 뭐 출신 따지지 않는 그런 화합과 통합의 시장이 되겠다고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시장은 무릇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 그죠? 자기를 지지했던, 혹여 지지하지 않았던 모두가 시민이고 잘 모시고 시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요. 혹시 뭐 그 다른 분들이 계시다면은 잘 설득하고 잘 모셔가지고 하나가 되게 하도록 하는 게 시장의 역할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린 대로 춘천이 작은 사회, 크지 않은 사회지만은 안에 또 굉장히 많은 분열과 갈등이 그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것까지 다 정리하고 또 하나로 아우르는 그런 통합과 화합의 시장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면에서는 저는 뭐 정파적인 면에서도 자유롭게 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당선인께서는 대학교 3학년 때 일찌감치 행정고시를 합격을 하셨는데 바로 곧장 이제 공직사회에 입문하지 않으시고 다른 경험을 좀 하셨다고 들었어요. 어떤 경험이었습니까?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뭐 좀 운이 좋아서 3학년 때 합격을 했습니다. 이제 4학년 때 이제 입문할 수도 있었는데 그때 제가 한 일이 야학교사였습니다. 그 당시 어느 선배께서 그 본인도 야학을 하다가 공직에 들어가면서 저한테 그 일을 좀 대신 맡아줄 네, 거를 네, 권유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봉구 쌍문동의 어느 병원 지하에서 1년 동안 야학교사 생활을 했는데요. 그것은 이제 시간을 제가 이렇게 뺄 수도 있었던 환경도 있었지만은 기본적으로 그 당시는 이제 민주화의 어떤 폭풍노도의 네, 그런 네. 시절이었는데 늘 그 공부만 한 거에 대해서 그 사회에 대해서 또 그 당시 희생했던 여러 또래 동료들에 대해서 어떤 부채감도 있었던 것 마음의 같습니다. 빚이 좀 있으셨군요. 그래서 기꺼이 제가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야학교사를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 야학교사의 경험이 아마 제 공직생활에도 많이 투영이 되고 네.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그 사회의 어떤 어두운 곳, 그늘진 곳, 약자들을 돌아보는 그런 습관이 아마 야학교사를 하면서 생기지 않나 생각하고요. 저는 그 시절을 생각하면 최근에 어떤 드라마가 있었지 않습니까? 또 위치가 쌍문동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네. 그래서 저는 그게 81년입니다. 그래서 쌍문동 1981 1일. 그래서 또 그 드라마 제목처럼 그런 연상을 합니다만은 하여튼 저로서는 굉장히 그 가치 있고 소중한 경험이고 제 인생에는 아주 아름다운 훈장과 같은 그런 기간으로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춘천시정을 운영을 하시면서 네. 그 앞서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던 것이 이제 삼춘위경에 네네. 대한 어떤 그런 정책과 포메이션을 가져가겠다라고 예, 말씀하셨어요. 예, 예. 어떤 건지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시죠. 예, 일주일에 이제 닷새를 근무한다고 치면은 이제 3일은 춘천서 일을 하고 이틀 정도는 이제 서울이나 전국을 다니면서 춘천에 필요한 어떤 투자, 인적 자본, 기회들을 가져오겠다는 그런 선언입니다. 이 얘기는 이제 춘천만 머물지 않고 책상머리에만 있지 않고 열심히 바깥 활동을 해가지고 춘천에 많은 부가가치를 갖다 가져오겠다는 그런 다짐이죠. 뭐 삼춘 이경이 될지 뭐 사춘 삼경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하고 이것이 제가 잘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디 시민들께서도 그런 측면에서 저를 기대해 주시고 춘천이 춘천 자체로 많은 것을 갖고 있지만은 또 부족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부족한 것은 부득이 밖에서 가져야 되는데 그 역할을 시장인 제가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각오로 들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느덧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끝으로 이제 앞으로의 각오와 계획, 혹시나 또 못다 하신 말씀이 있다면은, 그리고 이런 춘천을 꿈꾼다라는 것 한번 말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춘천은 그 굉장히 좋은 도시로서 여건을 갖고 있는데 아쉽게도 뭐 그동안 노력을 했지만은 거기 그런 기대에 좀 못 미치는 점이 있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춘천이 어떤 최고의 도시로 점프업할 수 있도록 시장으로서 모든 역량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좋은 공동체를 만들고 하나가 되는 그 시민 사회를 위해서 시장이 더 솔선수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세 번째는 어느 경우든지 아이들이나 청년들이 이 지역에서 본인들의 미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여러 가지 그 플랫폼, 그 기반을 좀 확실히 하는 그런 노력도 아울러 병행하겠습니다. 제가 당선인이 돼가지고 부득이 필요해가지고 명함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네네. 그 명함에 뭐라고 썼냐면은 저는 춘천 시민의 선한 도구입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네네. 선한 도구. 예. 제가 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춘천 시민의 심부름을 하는 그런 선한 도구가 되겠습니다. 부디 시민들께서도 저의 손을 잡아주시고 제가 잘할 때는 박수 쳐주시고 제가 부족하면은 따끔하게 질책해 주시고 함으로써 시정의 그 하나의 동반자 역할을 함께 해주시면은 우리 춘천시가 더욱 빠르게 나아지고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나저나 제가 시민 여러분들을 잘 모시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육동환 춘천시장 당선인과 함께 춘천시장 당선 소감과 각오를 들어봤습니다. 춘천시의 멋진 변화, 화려한 발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